과학계 소식을 한번 네. 그 다음 썰로 풀어나가겠습니다. 1조 원이 넘는 거대 연구 시설 사업인데 방사광 과속기, 예. 방사광 과속기 부지 선정이 최종 이제 결정이 됐죠. 그래서 충북, 청주, 오창으로 예. 선정이 됐는데 그 얘기 소식부터 예. 인환 기자가 전달해 주십시오. 예. 깔끔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그러니까 방사광 가속기는 일종의 최첨단 거대 현미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사광을 가속해서, 그러니까 빛이죠. 네. 그 방사광을 가속해서 미세한 원자와 분자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연구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단백질 구조라든지 뭐 세포가 찰나에 움직이는 그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최첨단 연구 장비인데 네. 코로나 사태로 백신 치료제 개발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세계 곳곳에서도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신약 네. 개발에서. 아, 그래요. 또 이와 함께 뭐 작년에 소재 부품 장비 그 관련해서 대책 소부장. 네. 소부장 대책으로도 방사광 가속기가 필요하다. 네. 그런 취지에서 조금 급물살을 탄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이날입니다. 딱 요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부지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창읍으로 확정을 했고요. 네. 네. 전남 나주하고 마지막까지 경쟁을 했는데 네. 3점 차로 따돌리면서 방사광 가속기를 품었습니다. 네. 네, 오창 시민들은 아주 예. 좋아했겠네요. 환영 분위기고. 맞습니다. 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네. 6조 7천억 원 생산 그 효과, 네. 2조 4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자체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죠. 예. 그 방사광 가속기도 사실 그 1조 원이 넘는 거대 연구 사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신소재, 제약, 반도체 되게 다양한 분야의 그 어떤 연구에 있어서 획기적 전기가 되는 인프라가 될 거다 그런 전망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그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MOU를 이 사업을 위해서 맺은 게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 국가들하고 MOU를 맺었대요. 그래서 그쪽도 연구를 이쪽에서 그 오창에 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 만약에 그 태국이나 그 이런 동남아시아에서 방사광 가속기를 짓는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그 기대가 되는 그런 예. 어떤 거대 시설이 아닌가 예. 생각이 됩니다. 부장님이 작년 12월에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급물살 딱 해서. 급물살이긴 한데 이게 네. 사실은 방사광 가속기가 2008년부터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수건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 과학계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런 게 이제 2008년이니까 벌써 10몇 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이제 10몇 년이 지나 그때 했으면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또 국격이 연구 예. 국격이 좀 많이 높아졌겠죠.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이게 시작하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 현장도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그 세팅이 될 수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완공을 앞두고 열심히 이제 조사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카이스트와도 여기 협력을 하고 여러 이제 그 연구소들하고도 협력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예, 방사광 가속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예. 과학계가 잘 해야 되고 국민들도 관심을 좀 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소식은 그 대덕의 연구 현장 출신의 과학자가 과학기술 청와대 과학기술 보좌관이 공석이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연구 현장 출신의 그러니까 대덕의 출신 과학자가 여성 과학자가 과기 보좌관 과학기술 보좌관이 됐다는 소식인데 예. 박수경 카이스트 교수가 청와대 과학기술 보좌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을 사실 그 저는 20년 만에 예. 20년 전에 예전에 취재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되게 그 똑똑하시고 되게 합리적인 분이라고 느꼈고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네네. 부장님이 쓰신 기사가 네네.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박수영 교수가 사실은 되게 입지전적인 과학계에서는 그 유리천장을 뚫은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 기계연구원이 지금 이제 기계연구원이 있는데 기계연구원에도 이분이 그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립 27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과학자를 받은 그런 그 연구원이었고 또 그 이듬해 카이스트로 옮겼는데 카이스트도 기계공학과 설립 34년 만에 와, 34년. 처음으로 여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그게 주인공이 박수경 교수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요번에 최연소 과학기술 보좌관으로 여성 과학자가 대덕 출신으로 된 거고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 왜 기대가 되냐면 아무래도 연구 현장에서 연구자들하고 그 현장을 많이 이해하기 때문에 예. 현장의 어떤 의견 수렴이나 이런 소통을 잘 할 것이다. 예. 예, 그런 기대죠. 예. 네네. 나중에 언제 또 인터뷰를 하게 되면 예.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요 시점에서 네, 박수경 보좌관님한테 제가 취재를 하면서 네, 여러 번 연락을 좀 취했어요. 네, 전화도 하고 네. 문자 메시지로 공손하게 말씀도 드렸는데 네. 저한테 연락이 안 오고 네. 부장님한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 예. 게 그게 짬밥이라는 겁니다. 관계고. 예. 네.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그 네. 박수경 교수님한테 좀 아쉬웠던 대목이다. 보좌관님한테. 아 그럴 필요는 없고요. 네, 그럴 필요는 없는 건가요? 없으시고, 네, 절대 없습니다. 이게 네. 우리가 그분을 이제 인터뷰할 때 네. 꼭 그 인환 기자가 인터뷰할 수 있도록. 메시지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 하트 뿅뿅 날리시려고. 예, 한번 해보세요. 아닙니다. 네, 다음 소식은 우리 그 국가행융합연구소죠. 국가행융합연구소하고 재료연구소가 연말에 그 승격을 한다고요. 네. 독립법인인 네.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이제 승격이 됩니다. 네. 그 연구소에서 원으로 승격하는 안이 지난달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산하의 국가핵융합연구소, 기계연구원 소속의 재료연구소에서 이제 국가핵융합연구원과 네. 재료연구원으로 각각 이제 법률상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네. 핵융합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핵융합 실험로 2025년에 첫 가동을 앞두고 있는데 네, 이터라고 하죠. 네, 이터 독립법인으로서 이제 그 힘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네. 재료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 부품 등등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서 이제 여러 연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가장 뭐 표현되기 쉬운 거는 국가행융합연구소에서 원으로 됐다. 아, 소에서 원으로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네. 독립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그 상위 기관이 있어서 예. 좀 이렇게 독립적이지 못했다고 뭐 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좀 더 이제 독립적으로 국가행융합연구소는 인공태양을 연구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지금 그 주목받고 있는데 그 연구가 잘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재료연구소도 지금 소재 부품 장비 이게 되게 핫 이슈인데 소재나 재료 연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재료연구소는 참고로 대덕에 있는 게 아니라 경남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에 그래서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기계연구원의 산하로 소속이 돼서 이제 연구소 활동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예. 독립적으로 재료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소에서 원으로 네. 소원이 이루어진 거네요. 오, 예, 라임 좋습니다. 예, 괜찮았죠?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그 저의 소원은 아니지만 예. 그 행융합연구원과 예. 그 연구자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네요. 예, 예. 그 꼭 그 전달을 예. 연구소에 예, 알겠습니다. 꼭 하시죠. 예. 그 애트리에 또 재밌는 뭐 재밌고 유익한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데 미스터 트롯 예. 요즘에 핫한데 예. 미스터 트롯 예. 그 미스터 트롯처럼 예. 이 그 연구도 그런 경쟁 문화를 도입해 가지고 좀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애트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그 약자가 애트리인데 네. 연구도 미스터 트롯처럼 한번 해보겠다. 네. 무대를 일종의 제공을 했습니다. 판을 벌인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판을 벌였어요. 네. 그래서 주요 골자는 미스터 트롯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치열하게 내부에서 경쟁을 하고 네. 그 내외부의 전문가가 검토를 또 하죠. 네. 중간 중간에 또 그런 뭐 무대를 꾸리기도 하고 네. 이런 시스템을 연구에도 그대로 이제 도입을 한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치열한 내부 경쟁, 또 동료 검토, 내외부 전문가 검토, 중간 중간에 또 성과 발표에 또 마지막에 이제 뭐 사업화까지 네. 전체 트랙을 아우르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했고요. 굉장히 그 역동적으로 좀 움직인다라는 내외부 평가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코로나 관련해서도 이 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했었었죠. 그래서 네. 전파로 코로나를 잡겠다라는 아이디어도 나오게 되고 예, 전파. 예. 고유 주파수로 이제
코로나, 그러니까 백악관 같은 데는 모기가 없다라는 거죠. 네. 거기는 이제 모기가 싫어하는 주파수를 가져가서 모기가 들어오지 않게 그 주파수로 이제 모기를 퇴치하는 건데 네네.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코로나도 한번 그렇게 주파수로 한번 잡아보자라는 네.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네. 그런 아이디어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역동적인 시스템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수렴이 되고 예, 그 상당히 도전적인 연구 실험인데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근데 맞습니다. 된다고 하면 뭐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예.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아이템 같은데 예,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처럼 연구자들이 그동안 이제 연구를 했지만 어떤 그 예산이 뭐 100억이다 10억이다 했을 때 그 10억을 투자할 수 있는 연구 과제를 공모한 거고 그 공모를 열심히 이제 아까 그런 아이디어들이 쭉 모아져서 그 내외부의 전문가들이 그걸 이제 평가를 하고 그게 이제 동료 평가 아는 사람들이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합리적으로 그런 과제 선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어떤 문화가 좀 이렇게 선순환으로 되는 것 같은데 뭐 치열한 경쟁이 연구에서 그렇게 그 당연히 경쟁도 해야 되겠지만 그 협력도 예. 잘 하는 방향으로 이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에트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CT 전문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례가 또 다른 연구소에도 좀 이렇게 잘 전파가 되면 예,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어떤 배경에는 사실 기관장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김명준 원장님이 지금 임기를 맡고 계신데 이분이 거의 이제 30년 동안 에트리에서 계속 그 상황들을 아시고 하니까 좀 더 이렇게 그 전폭적인 맞습니다. 시도도 해보고 예,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도 이렇게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김명준 원장님 취재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일단은 호탕하시고 네. 또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계시고 저한테 인터뷰 끝나고 책도 추천을 해줄 정도로 네네. 근데 책을 추천해서 이제 광화문 갈 일이 있어서 교보문고를 갔는데 네. 그 책 이름으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네. 새로 이제 책 제목을 다시 미스였다. 네. 책 제목을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 책 꼭 사서 예. 보시고 예, 그 저희한테 공유 좀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에트리가 국가지능화연구소의 비전을 갖고 그 AI 실행 전략 이런 것도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연구들도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트리 같은 경우에는 과제가 그 2008년에는 당시 과제가 300개였는데 10년 만에 580개로 늘었대요. 예. 소액 과제들이 늘었는데 그런 걸 좀 더 이렇게 중대형하고 맞습니다. 그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연구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과학계 소식을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요. 뭐 여기 여전히 또 과학계 소식이긴 하지만 K-사이언스 네. 이 대덕 지역의 소식으로 한번 썰을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K-사이언스 지역 소식 중에 오늘 되게 재밌는 소식이 또 있습니다. 그 언택트 사회라고 언택트라는 표현을 아시죠? 네. 예, 컨택트는 접촉이고 언택트는 접촉을 피하는 예, 하지 말자는 그런 이제 사회가 도래한다 그랬는데 사실 언택트, 인포데믹, 팬더믹 뭐 이게 다 영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래서 한글말을 뭘까 비말 막 얘기하는데 네. 근데 비말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침방울이고 그 언택트는 그 접촉 뭐라고 할까요? 비대면 비대면 비대면이라면 비대면도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비대면 뭐 뉘앙스도 이상하고 그죠? 비대면 뉘앙스를 또 네네네. 그럴 그래서 수도 있겠네요. 그런 표현들도 우리가 네. 좀 너무 이렇게 영어로 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대덕 특구에 그 유성구 복명동이 그 사실 맛집이나 이런 쪽으로 핫한데 예. 복명동에 24시간 무인 로봇 카페가 오늘 그 오픈했다고요? 예. 예. 부장님 자주 가시는 그 고깃집 근처에 아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반가워서 가봤는데 예. 정말 저희가 이제 키오스크라고 하죠. 그것도 영어인데 이게 주문을 입력으로 하면 예. 근데 50가지 음료를 이렇게 주문할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해서 선택을 딱 하고 결제만 하면 옆에 있는 바리스타 로봇이 있습니다. 바리스타 와. 로봇이 정해진 그 주문을 받은 거에 따라서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팔 동작으로 움직이면서 커피나
밀크티나 예. 뭐 음료를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 서빙 로봇 이름이 토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토랑이한테 서빙 로봇한테 이렇게 딱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전달을 4잔 이렇게 전달을 하면 그 토랑이라는 서빙 로봇이 그 테이블 앉아 있는 곳까지 앉아 있는 곳이 그렇죠. 6번이라고 하면 6번을 미리 입력합니다. 그 주문할 때. 예. 그러면 그 정해진 동선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서 배달까지 해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리스타 로봇과 서빙 로봇이 이렇게 같이 있는 시스템을 구현한 게 그 되게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그런 네.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비전 세미콘이라는 예. 반도체 공정의 후처리의 그 플라즈마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 예. 그 기업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을 연구하다가 3년 전부터 이 그 로봇 카페를 준비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 열심히 준비해서 그 테스트 거쳐보고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오늘 오픈식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 시청자분들도 재밌는 그 카페니까 한번 가보셔서 복명동에 예. 아직은 좀 이렇게 보완할 게 분명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 뭐라고 할까요? 음료수 같은 경우에 그 음료 과일 음료 있잖아요. 예. 그 얼음으로 이렇게 식히면 이렇게 따르긴 하는데 네. 이거를 저어주질 않으니까 밑에 이게 깔아앉잖아요. 네. 아이스니까. 예. 그래서 그냥 먹으면 맹물 먹는 것처럼 아. 처음엔 그러던데 그 거기 옆에 이제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게 저어 먹으라고. 아. 근데 나중에 이제 로봇이 발달하면 예. 젓는 것까지 하지 네. 않을까. 저도 호기심 때문에 한번 가봤는데요. 네. 이제 로봇이 이렇게 움직일 때 제가 이제 로봇을 좀 괴롭혀봤습니다. 이제 오. 로봇이 지나갈 때 제가 아주 저기 갑자기 본성이 드러나는군요. 네. 로봇이 지나갈 때 사람이 갑자기 딱 네. 등장했을 때 이제 네. 로봇은 바로 멈춰서 이제 네. 우회해서 가기도 하고요. 로봇을 이렇게 그 세게는 아니고 이렇게 네. 살살 이렇게 만져봤 이렇게 네. 못 가게 못 움직이게 예. 해봤는데 그럴 때마다는 이제 제 이제 뭐 뭔가의 그 괴롭힘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오. 기다렸다가 제가 이제 괴롭힘이 끝나면 이제 네. 다시 본 목적을 하러 움직이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되게 신기한 네, 네. 광경을 이제 눈앞에서 보는데 아, 참 이게 세월이 빠르구나. 이게 예상이 되게 그 뭐라 미래 꿈을 꾸는 게 빨리 다가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소리도 내잖아요. 네. 아메리카노. 예. 네. 그게 이제 약간 서빙 그렇게 로봇이 해요. 실제로. 잔을 들면 아시잖아요. 그 음료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네. 뭔지 네. 뭐 그런 이제 뭐 기능도 있고 한데 한번 가서 체험을 해보는 게 가장 좋지 무엇보다도 않을까. 예. 전국에 10개의 지점이 생긴다고. 아, 네, 전국에 합니다. 맞아요. 그 대덕으로 시작해서 전국 10개 지역에 그 카페를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도 그 시스템을 판매하는 그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 회사도 잘 돼서 로봇 카페가 이게 24시간 무인 카페니까 아마 거기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저도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많은 이유를 보니까 눈치를 주는 사람이 없어요. 24시간 있어도. 아. 그래서 없으니까. 편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계속 할 수 그러네요. 있고 예. 나가라고 하는 사람 없고 눈치 주는 사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젊은 층이 많이 있는데 책 펴놓고 공부하고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좋겠습니다. 훈훈한 소식이 있습니다. 아주 훈훈하죠. 네, 카이스트 아까 자꾸 얘기했는데 카이스트 학생들이 네. 카이스트를 인근한 동네 이름이 어은동입니다. 어은동인데 맞죠. 어은동에 상권이 그 형성이 돼 있는데 거기가 이제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상권이 다 죽는다고 지금 아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이스트 학생들이 어은동을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어은동 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네. 그런 운동들이 지금 있는데 멋지네요. 그 소식을 네, 좀 네. 전해주시죠. 그 프로젝트 이름은 카이스트 어은상권 상생 프로젝트입니다. 상생 네, 프로젝트. 상생 네. 프로젝트인데 카이스트 한 학생이 네. 이제 그 어운동 일대 식당들이 이제 활력을 좀 되찾아주고 싶은 마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 프로젝트는 좀 일상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제 힘들어하는 상권들을 보면서 이 골목 상권이 정말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네. 불안감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학생이 처음 낸 아이디어는 이 선결제입니다. 선결제. 선결제, 네. 먼저 결제. 네. 말 그대로 이제 식당에서 선 결제를 하면 이제 나중에 쓸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해 주는 형태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실제로 이 머리 아이디어만 있었는데 이게 구현이 가능할까 싶어서
그 페이스북 카대전이라고 카이스트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그쪽에 이제 본인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올렸죠. 올렸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들도 응원의 댓글을 달기도 했고 네. 그 페이지에서 총 7명의 학생이 모이게 됩니다. 어.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추진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모이게 되고 이 선결제 시스템은 이제 카이스트의 재학생, 교직원, 졸업생이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캠퍼스 주변 어운동 상권에 이제 가을 학기 네. 9월부터 12월 네. 그때 먹을 수 있는 그 쿠폰을 미리 사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 그 골목들에 지금 당장 매출이 없는데 네. 나중에 이제 팔 매출을 지금 이제 당겨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10,000원 단위로 결제가 가능하고 미리 결제하면 이제 1년 번호를 줍니다. 이제 번호가 이제 그 쿠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시기에 가서 그 쿠폰으로 이제 음식이나 뭐 주류를 사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따뜻한 네, 운동이네요. 네. 그 따뜻한 운동인데 옛날에는 그 기성세대에서는 일명 카드깡이라고 그 카드깡이라고 하는데 카드깡. 그거가 사실 이게 성결제 네,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카드깡이 되고 네. 어떤 거는 되게 순수하게 네, 바라보고 그 세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혹시 예. 카드깡 해보셨어요? 카드깡 저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보셨냐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네.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안 한 거죠. 네. 좀 이따 끝나고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이제 식당에 방문해서 뭐 요러한 프로젝트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식당 주인분께서 수상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한 뭐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그 따뜻한 마음이 이제 훈훈함이 퍼지면서 현재는 그 최종 참여가 확정된 그 업체 네. 식당이 65곳이라고 네. 합니다. 많이 했네요. 네. 사실은 그 도시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이제 음식점들인데 네, 네, 어느 음식점들이 이렇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생활 수준이나 행복도가 다른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돈독해지는 그 상권과 로컬이 따뜻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카이스트 학생들 이렇게 보면 되게 훈훈하고 멋진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공부도 잘하고 이런 마음까지 좋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카이스트 얘기 더 이어나가 보면 그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온라인 전기 자동차 네. 올리브라고 하죠. 네. 그 자동차 버스를 가지고 대덕특구를 순환하는 네. 대덕특구를 도는 이 버스 순환제가 예. 이 예산이 확정이 됐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본격 가시화가 될 거라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예.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대덕특구는 그 대덕특구 순환버스는 대덕의 수건 사업이죠. 네. 그러니까 교통편을 좀 도입을 해서 교류를 좀 더 촉진하고 연구단지에 또 시민들도 좀 많이 오실 수 있도록 네. 한번 교통편을 도입해보자. 약간 이런 취지였던 수건 사업이었는데요. 네네. 대전광역시가 이달 초에 요 순환버스 2대를 시범 운영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대가 앞으로 이제 시범 도입될 예정이고요. 순환버스는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징성, 지역에 좀 상징성을 담아서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그 무선 충전 전기 버스로 확정이 됐습니다. 아, 근데 여기에서 조금 이제 연구 현장에서 순환버스 추진안이 최초에는 그 수소버스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 계획도 수립이 됐는데 차종이 그 카이스트에서 전기차, 개발한 전기 버스로 변경이 됐는데 그게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전기 버스 특성상 운행하고 충전하고를 좀 반복해야 하는데 이게 2대 가지고 과연 이 속의 취지를 이게 살릴 수 있느냐 이런 2대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배차 간격이 2시간 정도인데 네, 그 맞습니다. 너무 이렇게 네. 그 배차 간격이 넓다. 네. 그래서 그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세대가 돌면 2대가 도는 게 세대가 돌면 40분 정도 배차 간격이 예. 그 당겨진다고 하는데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대전시 그 처음부터, 예. 예산 담당관도 일단은 시범 운영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2대를 돌려보고 네. 운영상 문제가 없으면 증차를 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예, 전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게 그러니까 여기 대덕 연구단지에서 개발한 연구 성과물이 네. 그 일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예.
수건 사업이었고 또 여기에 이제 연구소와 그 지자체 이쪽에서 협력해가지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도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협의체가 잘 구성이 돼서 이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순환버스가 가시화되는데 나중에 한번 타보고 네. 또 그 체험담을 같이 네.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진단 키트 기업들이 활약이 대단한데 그 기업들 얘기만 잠깐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수젠텍이나 이런 기업들이 루이비통, 뭐 까르띠에 이렇게 명품 회사들한테 네. 그 진단 키트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진 시스템이나 와이바이오로직스 뭐 여러 기업들이 지금 좋은 성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짧게 그 소식 좀 네.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수젠텍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루이비통과 네. 까르띠에 그리고 이제 방위산업 중심의 탈레스 그룹 네. 네, 그리고 이제 에비앙 생수로 유명한 식품 그룹인 다눈 네. 등의 이제 그 신속 진단 키트를 공급을 하게 됐는데요. 네. 루이비통이랑 까르띠에는 이제 사회 공헌 차원에서 수젠텍의 진단 키트를 이제 구입하게 된 네. 거고 이제 그 이제 탈레스나 다눈 같은 경우는 이제 협력 업체와 임직원들에게 그 진단 진단을 키트를 할수 있게. 네. 제공하기 위해서 진단 키트를 구입한 사례입니다. 네. 그 손미진 대표는 지난 3월 말에 이제 루이비통사에서도 수젠텍의 진단키트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의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고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본격화돼서 이제 수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그 기업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이런 바이오 기업들이 승승장구해서 기분이 좋고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주당 200만 개씩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당? 일주당 아, 일주일에 일주일당 200만 개 200만 진단 개. 키트. 그 수젠텍만 그렇고 네, 다른 그렇죠. 기업들도 네, 상당히 많이 바이오니아를 비롯해서 많이 진단 키트를 해서 국가적으로도 위상을 드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어떤 핵심 주체들이 대덕에 있습니다. 자, 오늘 대세담 세 번째 대세담을 해봤는데요. 다음 대세담을 위해서 열심히 또 취재하고 네. 예, 그래서 좋은 소식으로 또 그 대세담 4차 모임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얘기를 이 하시는, 노란 네. 옷을 언제까지 입어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궁금합니다.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이 방송을 네. 하면서 계속 그래요. 입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연한 이제 봄인데 네. 사실 지금 몸속에서 땀이 좀 많이 나거든요. 네, 지금 지금- 여기 준비해 주시는 앞에 네, PD 선생님들도 지금 이렇게 흔들고 계시고 조금 덥죠. 예. 그래서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 될것 에어컨이 같아요. 스튜디오에 있는데 예, 예. 이게 하복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